오늘 2부 첫 인터뷰 월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월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저 혹시 밖에서 이석현 정책위 의장님 만나셨어요? 만났죠? 아니 사실은 원래 이게 뭐 준비된 질문이 아니었는데 이석현 아니, 전 그게 부의장이 뭐 김현정 앵커가 갑자기 욱하면서 내가 나오니까 그 전에 불러서 싸움 네. 붙이려고 하지만 아우 전혀 아니고 끝나려고 하는 기독교 마당에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석현 부의장님한테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동교동계 모임이 있었는데 이게 민주당에 대한 아마 성토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됐든 이낙연 신당 사람들이 요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지금 중불나게 불러대니까 가서 한마디씩 하는 건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 모임에? 그렇죠. 가셨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가야지. 그러셨군요. 네. 처음에는 이낙연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갔죠.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김방림 전 의원이 이재명 가지고 되겠느냐. 김대중 정신을 흐린다. 이 얘기를 하는데 33명 중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그냥 들었어요. 33명이 다 한마디씩 한 거야. 또 그건 뭐 이석현 부의장이 지금 얘기 안 하면 언제 방송 나오겠어요. 해야지. 진짜. 하여튼 요런 앞뒤 순서에서 이렇게 또 대결이 되는 경우는 제가 오랜만이어가지고. 무슨 대결이에요. 만나서 밖에서 잘하라고 인사하셨죠? 그랬지. 잘하라고. 잘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어. 들었다 그랬지 뭐. 역시 우리 정치 원로들은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들 하시고 또 뒤에서는 잘 들었다. 뭐 인정한다. 아무래도 이석현 부의장이나 박지원이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 하겠어요? 그 얘기 잠시 후에 할 거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민주당 분이 나오셨으니까 그 민주당의 새 로고, 당 로고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보시면서 민주당이 그 당 로고를 바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전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크기로 있던 로고에서 더불어 자가 조금 줄어들고 민주당 자가 커졌습니다. 위에 것도 있고 아래 것도 같이 쓰는데요. 아래 거는 예전에는 이제 전체 배경이 다 파란색이었는데 이른바 이니블루라 그랬죠. 이번에는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을 골고루 배경으로 깔고 그 위에 더불어민주당 쓰는 이런 방식의 로고. 마음에 드세요? 좋더라고요. 저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하고 더불어는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왜 또 더불어는 빠졌? 민주당이 정통 아니에요. 정통 과거의 민주당을 그렇죠. 네. 생각하면서 그리고 김대중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잘 바뀐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 이야기를 일단 잠깐 시작을 했지만 뭐 민주당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미루고 일단 아까 말씀하시려던 그 윤한 갈등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대립각을 세우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단은 봉합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세요? 은발에 오줌을 쌌다. 아주 오줌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오줌을 넣었다. 네, 넣었다가 보통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넣었다. 왜 그 속담을 왜 떠올리셨어요? 터져요. 또 터집니까? 그렇죠. 오늘 날씨 얼마나 춥지 아세요? 많이 춥죠. 예. 예. 영하 10도 정도 된다는데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래요. 예. 곧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전부 지금 봉합으로 보는데 그건 임시 방편이고 은발에 오줌을 넣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 이야기는 여전히 그 문제의 갈등의 본질, 핵심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제 기자들이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물으니까 전에 한 말하고 똑같다. 내 입장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이건 뭐예요? 전의 입장은 국민 눈높이, 그렇죠. 국민들 마음이 예. 불편할 수 있다. 국민 눈높이가 뭐냐고요. 예. 국민은 70%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는 거예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표받친 TK에서도 67%가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를 쫓아가겠다. 그렇지만은 권력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음흠. 지금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대통령 네 분이 꿇고 들어가면은 3년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제가 볼 예. 때는 언론도 좀 되게 한동훈 편을 들고 있어요. 그것은 민심이 그러하니까 그런 아. 거예요. 민심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을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권력은 그 두 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네 분이 이겼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 사실 지금 아무것도 진척 못 하잖아요. 근데 명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지금도 뭐 여러 명분은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 대표들이 물러났던 것, 버티지 못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엔 버텨낸 거 아니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겼다 졌다 친다면 이긴 거 아니냐 쪽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보세요? 권력이 아, 민심을 이겼기 때문에 예. 지금 총선이 국민적 평가가 훨씬 나쁘게 나오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그걸 개의치 않는다고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 영부인데 누가 감히 나를? 아, 그러면 다들 뭐 이 정도면 한동훈 위원장이 버텼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긴 거 아니야? 우세성 그러니까 아니야라고 버텼다 하지만 하더라도 더 봐야 된단 말씀. 잠시다 이거죠. 잠시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아. 은발에 오줌 넣은 거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최소한 두 가지 롤, 즉 명령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 첫째, 예. 김건희 특검은 입에도 올리지 마라. 음, 두 번째, 용액관, 음. 검액관 출신들의 공천은 보장해라.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복종하면은 총선은 패배하는 거예요. 국민 정세에 위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이제 이수정 교수나 김경률 비대위원과 함께 대국민 사과 운운하면서 군부를 떼봤지만은 그것을 용서할, 그것을 넘어갈 김건희 여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바탕 붙었지만은 보세요.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 두 분이 가서 거기서 사진만 찍고 그 피해자들 2층도 안 올라가서 오니까 지금 난리 아니에요. 이건 결코 불을 끈 게 아니라 지금 잠복돼 있다. 잠복돼 있다. 예.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두 가지 롤을 줬다는 건 박지원 국정원장의 생각이신 거예요. 그게 뭐 그렇죠. 확인이 된 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두 개 롤을 그렇게 준 것 조심할 필요 같은데 없어요. 뭐 정확하게 팩트는 확인해야 되니까요. 자, 그렇지만 지금은 1차전이고 2차전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절대 가만 안 있죠. 전망하시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홀다 90도 인사를 하고 대통령 저녁 열차에 같이 1시간 타고 오면서 민생 얘기했다는데 민생 얘기한 결과가 뭘로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서 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계속 갈 것이다. 예. 근데 계속 가면은 지금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민심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이라면은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공천도 그쪽이 주도권을 갖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게 네. 대통령께서 용납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으면 다 쓸 방법이 없잖아요.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 돈 타치 김건희 타치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김건희 타치를 하거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했다고 해서 탄핵 안 당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딱 걸러냈잖아요. 내가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총선에 활용하고 계속 공격한다. 이건 잘 본 거예요. 정치는 언론은
하나를 내놓으면은 그 다음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단하고 가자. 총선은 I don't care.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총선은 I don't care라는 입장이 아니 그러지 아닐까.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를 밟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했어야 돼요. 지금처럼 했어야 되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성급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나도 태양이다 이러고 다니니까 아니 태양은 둘이 될 수 없어요.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내분도 좀 눈에 거슬렸겠지만은 그래서 과거부터 제가 늘 해오던 얘기가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도 살아남지만은 대통령 측근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다. 그래서 권력은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보세요. 측근들이 설사 예. 대통령은 20년 내 부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한동훈 저렇게라도 해야지 이 생각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루타스 너마저 한동훈 너마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배신감을 토로했고 당신 뒤통수나 맞고 다녀 대통령한테 뒤통수나 맞고 다닌다고 말할 분이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누구겠어요. 이런 권력들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한동훈한테 물러가라. 이 얘기는 저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지만은 예. 비서실장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통령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비서실장의 말은 대통령의 말이죠. 그러면은 일각에서 사실은 해법으로 민심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풀 해법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입장을 밝힌 후에 일단 밝혀라 이거 하나 하고 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좀 외국으로 가시는 방법 그래서 그것은- 국면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해법. 그것은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명품백, 디올백 지금 백전쟁이에요. 백전쟁인데 누구나 받고 해명을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저는 더 중시하는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옳지 않아서 저도 꾹꾹 참고 있었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대북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네. 그 책을 2권인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이거죠. 이런 것도 검증 없이 대통령 영부인이 받았다고 하면은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도 되는 거예요. 아, 그 책이 그러니까 받으면 그렇죠. 안 되는 책이었다 그 예,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 아니 몰래카메라가 예. 잘못이다. 예, 예, 예. 뭘까? 잘못은 잘못이지만은 예. 함정. 함정이다. 잘못이죠. 그건 나빠요. 예. 그렇지만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음. 대통령 경호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혀야죠. 아, 뇌물 받아서 뭐 국고 받나 반다? 알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검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대통령께서 어물쩍 넘기려고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네. 지금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그래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5년간 150번씩을 했더라고요. 노무현도 150번, 김대중도 150번.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100일째 한 번 했어요. 이번에도 뭐 KBS와 신년 대담이 될 신년 가능성이 크다. 대담을 통해서 거기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간다는데 그걸 하면은 오히려 불섭에 휘발유 껴얹는 꼴이 될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그렇죠. 보세요? 왜냐하면 그 대답이 명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려면 여러 기자들 앞에서 당연히 하던가 해야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신년 대담 형식은 오히려 기름 붓는 격이 된다. 아니 신년 대담이라도 하는 것도 좋지만 예, 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디올백 문제를 설명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아 저건 아니야 하고 국민들이 더 화내서 불타는 섭에
휘발유 끼얹는 꼴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렇게 쉽게 봐서는 안 돼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도 여전히 이제 친윤계에서 요구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혀 그럴 생각 없는 것 같고 김경률 비대위원 자신도 그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오늘 아침에 보수 언론들 보세요. 다 사설 등에서 네, 예. 국민의힘 당신들이 뭘 잘했다고 김경률한테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느냐 다 보호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민심이에요. 국민 편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어물쩍해서 KBS 대담으로 넘기려고 하는 이 발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뭐 마리 앙뚜아나트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시중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거니 앙뚜아나트 이런 농담도 하는데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민심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민심을 지배해서 성공 못합니다. 어떤 강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경제는 시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여기까지 듣고 민주당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결론적으로 오늘 한동훈은 곧 물러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이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하시니까 질문이 생기네. 아니 어떻게 물러나요? 근데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끌어내려요? 끌어내릴 방법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간두러 가면 된 거죠 뭐. 아니 관두라고 이번에 했는데 버텼잖아요. 아니 비대위원장이. 버틴 것은 지금 봉합해놨다니까요. 끌어내릴 요즘 끌어내릴 넣었다니까요. 방법이 수단이 있긴 있습니까? 권력은 별걸 다 해요.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두고 보세요. 별걸 다 한다. 제가 또 권력을 안 잡아봐가지고 무슨 별거가 있는지가 잘 떠오르질 않아서. 저는 잡아봤지만은 예. 잡은 제 2인자였지만은 예. 별것을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했어요. 민주당 얘기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선거제 토론회를 여는데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아직도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오늘 가닥이 잡힙니까? 글쎄요, 저는 원내 의원도 아니고 예.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당무를 몰라요. 음. 그렇지만은 저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두 가지 점을 해야 된다. 진보 대연합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 진보 세력의 대연합.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수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여권을 지금 20석에서 10석, 5석으로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쭉 주장해온 게 비례대표도 비례대표지만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의 완화. 예. 20석에서 5석. 그런 식으로 이걸 다당제를 좀 보장해라. 해야만이 분소 정당 소수 의견이 국회 운영에 반영되고 예.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 저는 이걸 더 주장해요. 예,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준연동형에서 예.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제야 시민사회 진보 세력 민주 강하게 세력들이 반대했죠. 예.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예.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거기를 수용해 줘야 돼요. 어허. 함께 가야 돼요. 어허. 그래서 저는 이 준연동형으로 가서 예. 민주 진보 대연합 공천을 하면 되지 않느냐. 즉 용해인 의원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을 찬성하고 연합비례정당. 있어요. 예. 그 포물을 찬성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또 위성정당 또 꼼수정당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죠. 그 이현주 전 의원이 다시 민주당으로 이제 복당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권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전 의원은 박영선 전 장관이 영입해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저한테 보내서 제가 광명으로 데리고 가서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 현 민주당 의원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출마를 해서 예. 당선을 했어요. 예. 제가 많이 갔어요. 예. 그러다가 또 함께 안철수당으로 가서 또 당선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했다가 또 안철수하고 안 굉장히 좋아지면서. 가까운데 떨어져 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갔는데 네. 글쎄 뭐 저는 그 입당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아,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이제 이분이 민주당을 나갈 때 친문 패거리 정치 이런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실 나간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친명 친문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야?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니야? 라는 국면에서 이분의 복당.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도 안철수당으로 갈 때 친문 비난을 했지만은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때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할 거냐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어렵죠.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나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우리도 월간. 나도 연장해야죠. 뒤에 또 장관님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장관보다 내가 더 높아요. 여기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